네 분의 패널이 나와 있는데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가 조금 고민스럽습니다만은 뭐 그냥 같은 식구들이 많으니까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꼭 그렇게 규정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치고받고 이렇게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먼저 손석춘 교수께 부탁드리고 김 국장께 그다음에 신 최고위원님 다음에 이현 최고위원님 이렇게 한번 치고받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손 교수께서 네. 시작을 해주시죠. 그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언론노조와 기자협회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그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한국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들어가야 된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저는 우리 사회가 어렵게 얻어낸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조차도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의 소통과 관련된 건데요. 협상적인 관점에 덧붙여서 저는 좀 민주주의의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까 일부에서의 토론에서도 나왔고요. 지금 발제문에서도 이제 보수 언론, 진보 언론 이런 구분을 하는데 사실 이런 구분은 지금 전혀 적절하지 않고 현실을 설명하는데도 한계가 뚜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민주주의의 원칙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저널리즘의 기본 요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잠시 인용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직전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 증거도 없는 걸로 나왔다.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상대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선거 유세를 통해서 국정원 여직원의 문제는 전혀 사실 무근인 것으로 그리고 인권을 유린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라면 대통령 후보가 이런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넘어가나요? 그리고 그런 것을 지적하는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정파적 저널리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아까 어떤 교수는 미국 언론계와 한국 언론계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던데 과연 미국 언론에서 어떤 대통령 후보가 이런 식의 발언을 해놓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면 과연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파 저널리즘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몰아가죠. 그래서 이것을 보수냐 진보냐 뭐 민주당 지지냐 새누리당 지지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정말 살기 편하죠. 먹물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오늘날 한국 언론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꼬이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 언론이나 한국 정치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입니다. 그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부실한 수사 자료에 근거를 해서 사법부가 1심에서 지금 그런 판결을 내리니까 이제 마치 모든 게 다 해결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파의 틀을 이렇게 갖다 대는 것은 전혀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조중동은 다 잘못이고 한겨레와 경향은 다 옳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다 악이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다 선이다. 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도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어떤 언론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이야말로 언론이 가져야 될 기본 요소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합니까? 조직적인 규모가 아니다? 그러면 진상조사를 해야죠. 아무런 오해도 없게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 나를 모욕하는 일이다 라고 나서야 되죠. 근데 지난 1년 동안 해온 것은 그건 소통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통이에요. 오늘 아침 심지어 조선일보 여론조사에도 나타나잖아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측근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박심을 이야기하는 옆에 계신 이해훈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은 대통령에게 진정으로 충원을 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뭐 1년 지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임기 말에 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앞으로 4년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많은 소모를 벌이려고 이렇게 해나가는지 답답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 시간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이라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선 기간에 본인의 발언, 아까 제가 인용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자기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는지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였는지 아니었는지도 현재까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만으로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고 지금 뭐 이렇게 부실한 검찰 수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렸다라고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그냥 넘긴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 아니라면 그 측근들이라도 대통령에게 충원을 해주기를 네.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협회와 언론노조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우리 그 보수 언론, 진보 언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운동 내부에서도 그렇게 정파 저널리즘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는데요. 모처럼 이렇게 기자협회와 언론노조가 함께 토론회를 만든 만큼 저는 두 단체가 지금 그 뭐 누가 지금 야당이 주는 자리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이런 거에만 관심 갖는다고 얘기한다면 어폐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걸 넘어서서 지금 언론노조와 기자협회가 정말 저는 손잡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널리즘 아래로부터 살려나가기 운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언론, 이런 저널리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저널리즘 살리기 운동에 기자협회와 언론노조가 같이 손잡고 나서준다면 저는 조중동 안에 뜰 있는 젊은 기자들도 동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석준 교수의 코멘트이고 이번에는 김진 국장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소통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소통에 대한 문제 제기가 우선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사회가 돌아가야 되는 원칙은 정확해야 된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박 대통령의 소통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팩트가 틀리고 논리가 틀리고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방금 예를 들자면 국정원 여직원 부분에 대한 이 선거 후보 때 언급을 왜 사과하지 않느냐. 토론 때 국정원 여직원에 관해서 밝혀진 사실, 토론이 벌어진 그 당시에 밝혀진 사실에 관한 언급은 박근혜 후보가 얘기한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다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토론이 벌어진 그 날은 여직원이
범법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드러나지도 않았고 피의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수사를 해서 나중에 여직원에 관한 부분이 예를 들자면 다른 데서 글을 퍼온 것 이런 것들이 몇 개 발견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검찰이 민주당이 열심히 수사해서 평가를 하고 인정한 검찰팀이 그 여직원을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직원이 범법을 저지른 피의자라면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소를 법정에 세워야 되잖아요. 야당과 비판 언론이 그렇게 인정을 했던 검찰이 그 여직원을 기소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소도 되지 않은 여직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슨 사과를 하라는 겁니까? 팩트가 맞지 않잖아요. 두 번째, 부실한 수사 자료로 인해서 사법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통령이 그를 믿고 그런 식으로 불통의 정치를 보여서는 안 된다. 삼권 분립의 원칙을 100% 뒤집어 버리는 이런 인식입니다. 부실한 수사 자료로 사법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법부는 무슨 길거리에서 대충 이렇게 노닥거리는 그런 사법부입니까? 그리고 그 수사를 누가 했습니까? 최동욱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윤석열 팀장, 야당이 인정하고 일부 야당원들은 의인이라고까지 평가한 그 팀이 한 수사 자료 아닙니까? 무엇이 부실하고? 이거 김용판 총장은 완전히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놓고 모든 일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일을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10대의 경제권에 동계올림픽에서 보여준 이런 뛰어난 위상을 가진 국가에서 그런 국가의 사법부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죠? 김용판은 죄인이고 수사는 부실했다. 반박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권은희 수사과장, 일개 경찰의 수사과장이 대낮 근무 시간에 회견을 해서 사법부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매도를 합니다. 사법부가 법집행의 아버지라면 경찰은 법집행의 아들 아니에요. 아들이 대낮에 기자회견을 해서 사법부가 판단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경찰은 그런 사법비를 믿고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며 법집행을 합니까? 대낮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민주주의 국가가 대한민국인데 절차적 민주주의가 잘못됐다. 민주주의가 위기다.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서 완전히 해체민주주의 단계로 왔습니다. 해체민주주의. 반박을 하려면 무슨 근거를 내놔야 되잖아요. 내가 아는 김용판에 관한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는데 검찰과 법원이 이러이러한 거를 놓쳤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자들도 다 기사를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않고 잘못된 판단이다. 부실한 수사 자료다. A, B, C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기초적인 것이. 모든 이런 부실한 근거에 의한 비판이 이루어지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이 다수의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왜 불통 대통령이라고 비판을 받는 대통령이 60% 지지율을 누립니까? 언론이 분석이 다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지키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해서 지지율이 있다고. 거꾸로 그렇다면 중요한 국정원 사건이라든가 또는 철도노조 파업, 민주노총 당사에 대한 진입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다수 국민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판단을 야당과 비판 세력은 제대로 못 읽어내는 것 아닙니까? 수치가 증명하잖아요. 다수의 침묵하는 국민들은 합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이러이러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거꾸로 다른 길로 가니까 제1야당의 지지율이 이런 식으로 추락을 하고
비판 세력의 논거가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팩트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팩트에서. 야당 아까 기업과 언론 노조의 문제도 나왔는데 이 토론회가 기업과 언론 노조가 주최를 하니까 정말 언론과 기자들에 대해서도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잘 안 하고 소통에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1년 만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기자라는 사람들이 기자를 대표해서 청와대를 출입한다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문제, 대통령이 정권을 운영하면서 정말 소통의 부재, 불통으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했던 문제를 하나도 물어보질 않았어요. 10여 명의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수첩 인사와 낙하산 인사를 왜 묻지 않습니까?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아픈 부분 아니에요. 제일 잘못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 가장 압축적으로 증명되는 문제가 수첩 인사와 낙하산 인사 아닙니까? 그러면 마이크를 준 기자들이 그걸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아픈 것은 안 묻고 그러면서 대통령도로 소통을 안 한다. 주어진 소통의 기회는 발로 차버리고 게으름 내지는 무지 내지는 청와대 눈치 보기 이런 걸로 해서 기자회견을 그 낮은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대통령도로 소통을 하지 않는다. 저는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검법안 이것이 특검법안이야말로 여야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는 법률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협상을 해서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면 그대로 넘어가서 국정 운영에 몰입을 하면 되지. 지금까지도 특검을 얘기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특검이 아니라 특별 대통령을 요구하라고 하십시오. 특별 대통령. 대통령은 당선됐지만 이 대통령으로는 못하겠으니 특별 대통령을 하라. 이렇게 차라리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낫죠. 이미 다 사법부가 검찰이 수사하고 사법부가 관련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는 문제를 대통령대로 특검을 받아들이라고. 특검은 국회에서 입법하는 사안인데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통하지 아니한다고 비판을 한다면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에 어긋나잖아요. 대통령도로 일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절대로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을 해왔던 사람들이 민주당입니다. 왜냐? 대통령이 언급하고 개입을 하면 수사의 방향과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서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주문합니다.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논리가.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사법부 판단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행정부 수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원칙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럼 지켜보고 사법부에 맡기면 상권 분립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지난 1년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삼권 분립의 원칙 소통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각자의 의견을 테이블에 올려놓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각 테이블에 올려놓은 자유의 주사위 중에서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대통령 국정운영의 철학에 따라 선택하는 것은 소통이나 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테이블에 올려놨으면 대통령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옳은 방향을. 그래야 국가가 운영됩니다. 그것도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경민 최고위원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김진희 의원께도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해운 최고께서도 약간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진희 의원께서 느끼시는 거와 과연 무엇이 박근혜 정부 1년 동안의 소통을 제일 어렵게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좀 지적을 해주십시오. 그 전에 제가 좀 제 생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기자협회와 언론노조가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언론의 문제가 중요한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중요한 문제를 묻지 않았다라는 문제를 제기했을 때
신경민 최고위원께서 청와대에 협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청와대에 협박이 있었는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청와대에 협박이 있었다면 기자협회와 언론노조가 정식으로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출입하는 여러 우리 언론사의 기자들, 청와대에 출입처를 두고 있는 언론사들이 청와대의 협박에 굴복했는지 이것도 진상조사를 하셔야 되며, 만약에 협박에 굴복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기자협회와 언론노조가 그런 회원사나 회원들에게 경고나 뭐 하여튼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절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유일하게 가진 신년 공식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협박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진상이 파헤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그런 주장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뭐 이걸로 제 발언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 위원께 드렸던 질문을 한번 선 교수께 드려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1년을 지켜보시면서 과연 어떤 것들이 소통을 가로막고 있었는가? 이해운 최고께서는 실제로는 선거에서의 국정원 개입 관련해서 정통성 자체를 가지고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비판 세력들 때문에 어렵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뭐가 있었을까 하는 걸 좀 지적해 봐 주시죠. 네, 뭐 제가 진행하시는 분의 의도에 맞게 이렇게 답변 드리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워낙 중요한 거라서 다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국의 정치학 교수들이 어느 정도 굳이 진보와 보수로 나눈다면 어디가 더 많을까요? 아마 압도적으로 보수 쪽이 많을 겁니다. 한국 정치. 그리고 뭐 정치학 교수만이 아니라 한국 학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지금 여기서 조선일보의 보도를 인용하는 이유는 그 신문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그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일보가 정치학회하고 이렇게 여론조사한 게 오늘 일면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치학자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 46.7% 이렇게 꼽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대통령의 일관된 자세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모습은 소신이 아니다, 불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62.8%입니다. 한국의 정치학 교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이 많은 한국 정치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 보도가 된 거죠. 이런 문제는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다른 문제를 좀 꼽아보자고 했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지금 김무성 의원이 과거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그때는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묻혀져 있는데요. 하지만 왜 김무성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가 지금은 사실은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어요. 김무성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2010년 8월에 박근혜 당시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다. 사고의 유연성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교조를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러죠? 대체? 이명박 정부조차도 하지 않았던 걸 하려고 해요.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고 있고요. 노동조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그것을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 한번 보실까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남은 임기 4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라도
짚고 가야 할 사안입니다. 팩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 증거도 없는 걸로 나왔다라고 텔레비전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얘기한 시점은 아직 공식적인 검찰이나 경찰의 발표가 있기 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언해서. 그리고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이 있던 날 아침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후보의 차이는 박빙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대선의 승패가 좌우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었어요. 아니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언을 해요.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 증거도 없는 걸로 나왔다. 물론 만에 하나 그 시점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안 달았습니까? 얼마나 달았느냐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검찰총장 거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접어두죠.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저는 최동욱 검찰총장의 그 개인적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그 문제는 단연 공직자로서 적합하지 않지만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을 마무리 짓고 오해가 없도록 그 다음에 조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죠. 결국 최동욱 검찰총장은 물러났고요. 수사팀장도 물러났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요. 그걸 누가 감시해야 하나요? 기자가 해야 돼요. 언론이 해야 됩니다. 정치학 교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도 박근혜 후보가 여전히 지지율이 그래도 50%대 후반 아니냐 중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유신 체제 때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얼마였나요? 만약 KBS, MBC, SBS가 사실을 사실대로만 보도해 나가도 지금 그렇게 될까요?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여전히 그렇다. 이것은 성찰해야 될 몫이에요. 기자들이. 왜 그 많은 지면에 이런 중요한 민주주의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지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겐 부담으로 갈 겁니다. 그것은 나라의 국력의 소모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혜원 최고위원께 다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처음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권도 잘못하는 게 맞고 대통령도 잘못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포함하는 비판하는 사람들은 잘잘못을 정확하게 가려서 정확한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면서 비판을 해야 비판을 당하는 사람도 개선을 하고 정권과 국가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제대로 못하도록 처음에는 협박이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협박에 가까운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꼭 말로만 하는 형태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청와대가 기자들을 출입기자단을 협박과 압박을 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 제시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종일관 주장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권은희 수사과장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든 어느 국회의원께서 뭔가를 주장하든 근거와 뭐가 있어야 그 정권도 억울하지 않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협박하고 압박이 있었다. 그러면 그 청와대 출입하는 우리의 여러 매체들 이런 기자들은 그런 협박에 굴복당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기자들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러니까 사전에 정해졌다 때문에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으니까 사전에 정해졌다 그러면 중간에 기자회견에서 손을 들어서 예.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되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식으로 되면 저는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얘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일 담화문을 한번 또 들어보죠.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모쪼록 바라는 것은
맨 처음 모두에서 아까 강성남 위원장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 정부는 잘못하면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좀 더 많은 진보가 있기를 또 많은 발전이 있기를 저희도 같이 기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마치는 것 다 같이 박수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